보셈의 거꾸로 현세변, 현대 세계의 변화 그 네 번째 강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프랑스 혁명은 내용이 좀 방대해서 한 강좌 안에 끝낼 수 있을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신은 없지만 교과서 내용 위주로 좀 빠르게 나가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프랑스 혁명의 특징을 영국, 미국과 비교해서 분석해보는 거. 요건 수업 시간에 한번 비교하는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그 앙시eng 레짐이라고 불리어지는 프랑스의 구체제, 구신분제도가 무너지고 시민사회와 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가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마련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구신분제도, 구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낡은 신분제도, 왕 밑에 프랑스 왕 밑에 신분이 이제 1신분인 귀족이 있고, 1신분인 성직자가 있고, 고위 성직자가 있고, 2신분인 귀족이 있고, 그리고 3신분인 쌍킬로트라고 부르는 평민들이 있는데요. 얘들이 합쳐가지고 2%밖에 안 돼. 전체의 98%는 평민이고. 근데 이 2%가 너무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세금도 안 내. 면세. 특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면세 혜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린 반면에 98%에 달하는 세금 이 평민들은 무거운 세금을 내면서 전혀 정치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제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돈을 벌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평민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애들이 바로 누굽니까? 시민계층 부르주아죠. 부르주아 또는 부르주아지라고 불려지는 이러한 세력은 당연히 이러한 사회 모습에 대해서 비판 의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판 의식이 팽배했다. 이거 글자 한자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렸네요. 비판 의식이 팽배해 있었겠죠. 당시 신라의 프랑스 왕실도 재정 위기에 있었습니다. 루이 14세 엄청나게 사치 누리고 전쟁하고 해서 적자가 루이 14세 때부터 심했었죠. 근데 루이 15세 때는 이웃 나라들하고 전쟁도 자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왕이 계승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7년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 재정이 흔들흔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루이 16세 때는 미국 혁명까지 지원을 해주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부패에 부채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무 이제 빚을 많이 졌어. 설상가상으로 세금 더 힘들어졌던 게 자연재해가 심해서 농민들은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빵값이 크게 올랐겠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프랑스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고 루이 16세는 175년 동안 무려 175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3신분 회의 3부회라는 것을 열게 됩니다. 여기다 쓰면 되겠네. 3부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3신분이 모여서 요 의회를 열게 된 이유는 결국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건데요. 왕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너희 그 성직자 귀족들 세금 전혀 안 내고 여러 가지 특혜 보고 너희 돈 많잖아. 지금 그 나라가 위급한데 요 돈이 없는데 그동안 너희들 많이 이렇게 혜택 봤으니까 돈 좀 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회의가 열리고 문제가 생기죠. 표결 방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1신분, 2신분 각각 300명, 300명, 600명이고요. 그 다음에 평민층인 제3신분이 또 600명입니다. 숫자로만 이렇게 뚜두두 보면은 600대 600이니까 같은 것 같지만 실은 이게 투표 방식에서 신분제 투표를 원했던 거죠. 이들은.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결국 성직자 1신분 1표, 2신분 1표, 3신분 1표 하게 되면 2대 1로 어떤 투표를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기득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자 여기에 이제 30분 대표들은 개인별 투표하자, 신분별 투표 안 된다, 개인별 투표하자라고 하면서 여기에 반대했던 겁니다.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가 이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그 의회를 좀 포위하고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여기에 이제 산부의 회의장을 폐쇄하고 막 이런 모습을 되게 되자 안 된다라고 하면서 테니스 코트에 모여서 우리는 우리의 투표 방식인 개인별 투표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해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항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신들만이 진정한 의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루이 16세는 당연히 이들을 무력으로 해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성난 군중과 국왕 수비대 과정에서 이제 충돌해서 사람들도 죽고 막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자 파리의 민중들이 열받아 가지고 전제 정치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789년 프랑스 1789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국민의회는 이제 이런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지방으로 막 퍼져갑니다. 이 혁명이 지방으로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은 와 하면서 이제 이 분위기 속에서 뭐 각 지역의 농민들은 이제 막 귀족들을 공격하고 막 이래 난리가 납니다. 결국 프랑스 시민들 전체를 그 파리 시민들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적으로 돌릴 수 없었던 왕은 루이 16세는 파리 시민들이 뽑은 시장 그리고 그들이 이제 조직한 군대인 민병대 인정해 주겠다. 국민의회 강제로 해산시키지 않겠다.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좀 자제시키려고 했지만 지방에서는 더욱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게 다 이 루머들이 도는 거죠. 외국 군대가 루이 16세와 군대를 돕기 위해 귀족들을 돕기 위해서 프랑스로 쳐들어왔다. 농민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런 헛소문 때문에 막 이제 열받은 백성들이 이제 더더욱 난리를 치는 겁니다. 결국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진정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단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큰 거 한 방을 터트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그게 프랑스 인권선언이죠. 이런 거라도 터트리지 않으면 크게 이제 선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금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 봉건제도 폐지하겠다. 뭐라고 하는 거죠. 신분제도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와 이거 뭐야라고 이제 환호하겠죠. 프랑스 인권 선언문 이게 내용이 뭐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막 이렇게 자유 재산 뭐 안전에 대한 권리 압제는 누구도 뭐 침해할 수 없는 천부 인권이다.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이거 뭐야? 이게 여러 가지 계몽 사상도 녹아 있고 미국의 독립 선언문하고도 비슷하죠. 뭐 미국의 독립선언 혁명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행히 이제 이런 봉건제 폐지 선언 이후에 전국의 폭동은 서서히 사그라집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혁명이 시작되는 거죠. 개혁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개혁이 추진됩니다.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행정구역 개편이 은근히 좀 중요한데요. 뭐냐면 그동안 프랑스는 왕이 있다지만 지방에는 무슨 백장령, 공장령 해서 각각의 봉건 영주들이 다 사실상 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이제 행정구역을 개편한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컸죠. 그 다음에 재정적자 메우기 위해서 교회와 그 교회 재산 다没收해버리고 길드도 폐지해버리고 입헌 군주제, 권력 분립, 제한 선거를 담은 헌법도 발표하게 됩니다. 물론 이 헌법을 이거 뭐 이렇게 자꾸 오타가 아니라 편집하면서 뭐가 잘린 것 같아요.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입헌 군주제로 가기 전에 살짝 사건들이 있긴 했습니다. 왕은 이제 어떻게 하든 이게 좀 혁명의 분위기가 너무 고조되니까 이걸 좀 진압해야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겠죠. 자신의 신변에 위협도 느끼고 그래서 자신의 와이프 마리 앙뚜아네트 루이 16세의 부인이었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이렇게 요 공주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러게 되니까 이제 이걸 바렌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오스트리아 황제의 여동생이니까 그쪽 가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 그래서 국경 지역인 바렌이란 곳으로 뭐 원래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이제 시민들한테 들통나가지고 파리로 꼼짝없이 다시 끌려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 지금 막 이 개혁을 왕이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혁명 1주년 기념식에서는 국왕폐하 만세 막 노래 부르고 만세 부르고 난리 쳤는데 왕이 도망치려다가 잡혀왔다. 이때부터 이제 왕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우리 혁명의 왕이 우리 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권력을 잡고 있었던 세력들은 어떻게든 그래도 왕을 둔 채로 이렇게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러한 입헌군주제의 헌법을 만들게 된 거죠. 헌법이 제정돼서 만들어진 의회라 해서 그 다음에 소집된 의회를 입법의회라고 합니다. 입법의회가 이렇게 들어서자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위험을 느낍니다. 뭐야 이거? 이런 왕정과 신분제도 막 무너뜨리고 하는 이런 혁명들이 자기들에게 오는 거 아니야? 그러자 지롱드파, 온건파가 장악하고 있었던 입법의회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혁명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대와 달리 혁명 전쟁에서 프랑스는 거듭된 패배를 거듭합니다. 패배전을 거듭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장교들은 다 귀족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귀족들이 혁명 과정에서 외국으로 많이 망명해 버렸으니 군대가 있어도 제대로 훈련하고 지휘해 줄 수 있는 장교가 부족했던 겁니다. 패전을 거듭합니다. 그들이 파리까지 막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오히려 프랑스인들을 결속시키게 되죠. 곳곳에서 민족의식에 자극받은 의용군들이 참전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 프랑스의 군궐, 선생님 지금 마음이 급하네요. 시간이 10분이 넘어가 버리니까 프랑스의 국가 노래로 불려지고 있는 게 그 의용군 행진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프랑스 국가로 연주되고 있죠. 그래서 민중들 의용군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연합군을 막아내는 거죠. 이러한 와중에서 이제 국왕의 파리 민중들은 국왕의 퇴위를 주장하면서 왕궁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왕이 당시 머물고 있었던 그 튠르리 궁전 이곳에 쳐들어가서 왕을 체포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입법의회 그동안 계속 전투에 져왔던 입법의회 너희도 책임이 있다 해서 입법의회도 해체시켜 버립니다. 해산시켜 버리니까 결국 이제 뭔가 이끌 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직접 이끌겠다라고 하면서 국민공회가 등장합니다. 이 국민공회는 좀 과격한 사람들이죠. 자코뱅파가 주도하는 국민공회에서는 근데 또 이런 국민공회가 또 소집된 그 첫날 공교롭게도 의용군이 그 프로이센 군대를 또 막아내는데 성공한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한참 들떴겠죠. 자기들이 딱 등장하는 날 패전을 거듭하던 군대가 승리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너무 들떴는지 세게 나갑니다. 특히 튠르리 궁전 안에서 루이 16세가 썼던 엄청난 편지들이 발견되는데 비밀 벽장에서 이 편지의 내용이 국내 왕당파 귀족들 성직자들하고 은밀히 주고받으면서 이 혁명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들통나버린 거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정말로 열받게 됩니다. 공화정을 선포하고 루이 16세를 처형해버리죠. 루이 16세를 죽여버렸다? 공화정이 선포됐다? 그러게 되니까 이제 공화정이 선포되고 루이 16세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나라들이 더 놀랬습니다. 2차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뿐만 아니라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 왕이 있는 나라들이 다 참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막 물가까지 오르고 하니까 국내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국민공회는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 반란 중에 제일 심했던 게 방대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건 좀 지도로 봐야 되나요? 시간이 없는데. 하여튼 뭐 프랑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에스파냐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파리라면 방대라고 하는 지역은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 국민공회가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는데 뭐 카톨릭 재산 다 몰수하고 농민들한테 주겠다니까 농민들이 무조건 좋아할 것 같지만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농업 국가고 특히 이 방대라고 하는 지역은 프랑스 다른 지역보다 더 낙후된 곳이었고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잘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교회 재산을 없앤다고 하니까 그 지역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재산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성직자의 영향도 큰데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거 의원군이 필요하다면서 계속 젊은 사람들을 반강제로 전쟁터에 몰고 가고 세금은 올라가고 막 물가는 급등하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근데 이 반란을 굉장히 이 자코뱅파가 이끄는 그 국민공회에서 과격하게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자코뱅파의 리더였던 마라라고 하는 사람을 또 암살도 시켜버리고요. 온건파가 암살해버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 그 자체였던 겁니다. 밖으로는 대프랑스 동맹이 대대적으로 만들어져서 막 쳐들어오지 안에서는 반란이 일어나지 이런 분위기에는 좀 더 강력하고 좀 세게 나가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로베스피에르가 등장해서 강력한 공포 정치를 펼칩니다. 뭐든지 막 이렇게 새로운 헌법 만들어서 성인 남자에게 다 투표권 줘버리고 의무교육 실시하고 혁명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달력 만들고 혁명 재판소 만들어서 막 뭐가지 막 날려버립니다. 단두대 막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날려버리다 보니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 그리고 귀족들 뭐 막 성직자들 반대하는 성직자들 막 죽여버립니다. 근데 너무 엄청난 이렇게 무시무시한 공포 정체를 펼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염증을 느끼는 거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결국 국민공회 내에서 로베스피에르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삽시간에 로베스피에르 체포해 버리고 국민공회를 장악해 버립니다. 이것을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테르미도르. 이건 테르미도르는 아까 혁명 달력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혁명 달력 중에 하루입니다. 한 달입니다. 테르미도르 달에 11번째 달인 테르미도르의 반동을 일으켜서 로베스피에르도 단두대에 모가지가 땡가당 그런가? 하여튼 목이 잘려 죽고 그리고 이제 총재 정부가 수립됩니다. 정치가 불안해지고 이게 이제 대프랑스 동맹 요게 이제 1차. 아까 그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온 거고. 그다음 제2차 프랑스 동맹이 또 결성되는 등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치가 불안해졌다. 벌써 18분이라 일단 프랑스 혁명은 한 강자로 안 되네요. 선생님 이걸 4강으로 했는데 4-1강이라고 하겠습니다. 4-1강은 여기까지 할게요.